안녕하세요. 투자인사이트 수석연구원 이재준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강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유가와 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 원유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먼저 보고요.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란 지하의 기름층에서 채굴한 가공을 거치지 않는 천연 그대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되지 않는 상태, 시커먼한 상태가 원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유는 이제 분별 증류에 따라서 중유, 윤활유, 경유, 등유, 나프타, 가솔린, LPG 등 이 원유를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가열을 통해 가지고 증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부가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자동차 기름에는 다 이렇게 가열을 통해 가지고 이 원유 가열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 유가, 원유는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유국과 수입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산유국은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석유, 원유를 채굴하는 나라로 서아시아, 중동 국가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란, 중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오펙 회원 국가입니다. 총 14개 국가고요. 오펙 국가가 비오펙 국가가 있죠. 오펙 회의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2번 열리는데 주로 감산을 할지 증산을 할지 이 오펙 국가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 생산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오펙 국가 사우디가 감산 이행에 대한 부분을 지속한다고 말을 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56달러 선 위에를 안착을 했죠. WTI 기준, 서부 텍사스유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56달러 이상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런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유가를 또 누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유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대부분 산유국은 중동 국가가 많다라는 거는 거의 재정 수입이 이 원유 생산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 중동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채산성이 없는 국가를 얘기하고요. 일본, 싱가포르, 독일, 터키, 스페인, 우리나라도 채산성이 없죠. 그래서 되게 석유를 다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정유회사에서 정제 과정을 통해서 등유나 경유나 휘발유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유가에 영향을 주는 이유, 이 달러와 유가는 굉장히 이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원유 결제를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국가에서 원유를 생산을 하면은 그 결제를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WTI 기준 1배럴당
54.10달러였습니다. 2019년 2월 13일 기준이고요. 1배럴이라는 말은 대략 160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0리터를 원유를 사는데 얼마를 결제해야 되냐면은 54.10달러를 결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일본 같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결국은 원화나 엔화로 달러를 바꾼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와 유가의 방향성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차트를 보시면은 원유 시스템은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자, 그럼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었을 때 그 말인즉슨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됐었을 때는 유가가 상승을 하고요. 주가 지수 및 에너지 화학 지수도 상승을 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많이 불리죠. 원유 및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3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920원으로 갔었을 때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갔고요. 유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로 데칼코마니에 보면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화학 지수도 당연히 이 유가는 에너지 업종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화학 지수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 1,3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됐다.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이 되는 거고요. 주가 지수 및 에너지 화학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금리, 달러, 국제 유가의 움직임. 자, 금리와 달러와 국제 유가는 거시 경제 변수입니다. 특히 이 유가는 또 우리 모든 밀접한 생산품의 기초 소재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제품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고요.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아무래도 자금 자체가 미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 유가는 하락이 됩니다. 자, 리스크는 더 많은 원화로 달러를 교환 후 원유 수입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 된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금리가 상승이 했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10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화가 약세가 됐겠죠, 환율에. 그럼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제유가의 결제 시스템은 달러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100원이 되다 보니까 결국 51달러를 결제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원화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은 원유에 대한 수입에 대해 결제해서 더 많은 원화로 달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액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행동이 어떤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었을 때, 자,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돼 1배럴당 53.10달러입니다. 근데 원유 가격 1배럴당 53.10달러시 1배럴 수출을 했었을 때 이 수출업자라는 말은 중동에 있는 기업 업체라고 예시를 듣겠습니다. 53.10달러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1배럴을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말은 결국은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이득이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동 국가의 통화가 있겠죠. 다른 중동 국가에도 쓰이는 통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출업자 입장에서도 달러를 받게 되면은 자국 통화로 바꿔야겠죠. 중동 국가의 통화로 바꾸게 되면은 더 많은 자국 통화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통화 가치는 약세가 됐겠죠. 그럼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국 통화를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수출업자들은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수출이 돼서 실질적인 이득이 증가하면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은 더 많은 공장을 증설해서 생산품을 막 찍으려고 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그렇죠. 이윤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지점을 프랜차이즈를 넓히고 막 이렇게 해외 법인에도 설립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출업자는 캐파를 증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캐파를 증설하면은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게 따르면 공급을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더 많은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공급 과잉에 따라서 유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었을 때 맞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었을 때는 공급 과잉에 따라서 유가는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더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생산을 캐파를 증설을 해서 공급을 더 많이 늘리기 때문에 원유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따라서 유가는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유가가 하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수입업자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원유를 이제 수입하는 국가는 자, 1배럴당 53.10달러 2019년 2월 13일 기준입니다. WTI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4일 기준입니다. 근데 환율이 1150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서 원화가 약세가 돼서 1150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1배럴 수입 시 현재 환율로는 1120원 곱하기 53.10달러를 곱하면 원화로 59,472원을 결제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이었을 때 현재 환율입니다. 근데 115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1배럴을 수입했었을 때 61,065원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같은 양의 1배럴을 수입을 했는데도 원화는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입업자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수입이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석유 수입을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냐? 다른 말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석유를 안 산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감소가 되고 결국 유가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0% 이렇게 가진 않지만 보통은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출업자 수입업자인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수출업자에서 캐파를 증설하기 때문에 원유가 더 많이 생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공급 과잉에 따라 유가가 하락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입업자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원유를 수입했는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서 유가는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유가는 하락한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수요와 두 번째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아져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고요. 사는 사람이 적어진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국제유가는 내려갑니다. 공급적인 측면은 공급이 올라간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내려가고요.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하면 국제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 오펙에서 나왔던 부분은 감산 이행, 공급을 줄인다라는 말이 감산을 하겠다는 뜻이죠. 감산 줄이겠다는 뜻이니까 국제유가가 그래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합입니다. 이 산유국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담합을 했었을 때 국제유가를 조정을 할 수 있죠. 보통은 그랬을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시장에는 가격 경쟁력이 가격을 뭔가 매기는 게 어려운데 담합을 했을 땐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다 시장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금융자본, 특히 뭐 선물 거래 또는 이제 ETF, ETN 이 거래 해지 또는 투자 자금 수요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 에너지가 등장을 했었을 텐데요. 셰일가스나 또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른 대체 에너지가 나타났을 때 국제 유가는 대개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는 수요, 공급, 그다음에 담합, 그다음에 금융자본,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유가와 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